어우, 열기가, 창문 쪽에 열기가 느껴지지, 좀, 약간. 그지? 열기. 장난 아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DNA 상대량 표에서 무의식적으로 툭툭툭툭 뭘 판단하고 찍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런 거고, DNA 상대량에 대한 스킬, 접근 방법을 오늘 정리하고, 일부 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감수분열이 뭔지 알지? 체세포 분열,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생세포를 만드는, 정자, 난자를 만드는 분열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체세포 분열로는 문제를 거의 안 낸다고. 이유는 뭐라고? 체세포 분열에 세포 하나 있었고, 다시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얘나, 쟤나, 걔나, 뭐야? 유전자 다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내기 어려워. 근데, 감수분열은, 언제? 1분열 할 때 이미 나눠지지. 달라진단 말이야. 각각이 2분열 할 때는 같은데 1분열 할 때 나눠지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가정을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돼. 그게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왜? 상동 염색체 있고 같은 자리에 대립 유전자 있고 대립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게 1분열이고 그 다음에 자매 염색 분체가 하나씩 쪼개지는 게 2분열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 분열, 각각의 분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어디서 하나 놓치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갑니다. 문제 풀 때. 오케이? 그걸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보자고. 일단 내가 얘기하는 한 3-4페이지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은 꽤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한 9개의 테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알아도 꽤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좀 보라고. 첫 번째 테마 볼게.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부터 보자고. DNA 상대량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감수분열로 물어볼 거야. 감수분열 과정을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지?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별 유전자량 표나 그래프. 표나 그래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는 사각형에서 뭐 1, 2, 3, 4 세포에 뭐 있다 없다 뭐 상대량이 얼마나 숫자 나온다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는 보통 막대 그래프로 어떤 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있다, 몇 대 몇으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표나 그래프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주로는 표가 많고요. 그래프 문제도 적응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문제에서 주고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 세포의 핵상이 EN인지 N인지 무슨 말인지 아니? EN인지 N인지 EN은 같은 번호의 엄빠의 염색체 정보 다 있을 때 EN이고 그지? N은 각각 하나씩만 있을 때 엄마 아니면 아빠 하나씩만 있을 때 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분열 감수는 1분열, 2분열 두 번 있지 그지? 여기에서 이제 DNA 복제 여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복제 여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집중.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으면 이 세포하고 이 세포는 같은 거야 아니야? 화살표는 변했다는 뜻이야. 달라. 됐니? 달라. 이 세포는 정상세포야. 그냥 체세포나 마찬가지야. 정상세포인데 정상세포에서는 분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지? 염색체가 있어 없어? 안 보여. 분열 기회면 보이지 그지? 근데 그냥 굳이 염색체의 양 또는 이제 모양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고 보자. 하나. 됐니? 지금 이거 크기 모양 같은 걸 파란 거 빨간 거로 내가 표현했지 그지? 이건 뭘 뜻하는 거니? 그러니까 같은 번호의 염색체 쌍, 상동 염색체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몇 쌍 있지? 23쌍이나 있는데 사람은 보통 23쌍을 다 그려주겠니? 안 줘. 한 쌍, 두 쌍 정도밖에 안 그려준다고. 보통 두 쌍이 제일 많아. 됐지? 오케이? 한 쌍만 대표적으로 보는 거야. 얘만 있는 거 아니야. 23쌍 다 있는데 한 쌍만 대표적으로. 다른 애들도 그렇게 행동할 거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정상세포는
이런 염색 분체 모양은 아니지만 그만큼 양의 정보는 있을 거야. 염색사로. 됐니? 염색사의 정보로 있지. 똘똘 감겨야지 염색체, 염색 분체가 되지. 이 상태에서 화살표 내려온 다음에 두 세포로 나뉘어지기 전에는 뭐가 완성된 거야? DNA가 합성, 복제됐지. 복제된 거야. 맞지? S개 복제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파란 거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고, 빨간 거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겠지. 자, 이게 뭐냐면 감수 제1분열 하기 직전이야. 됐지? 제1분열 전기, 중기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열에서 어떻게 한다고? 상동 염색체 하나씩을 가져간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쪽을 내가 빨간 걸 가져간다고 할게. 이쪽은 파란 걸 가져간다고 하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은 어떻게 해? 동원체가 끊기면서, 중간에 동그라미 끊기면서 염색 분체 하나씩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면 기초 계속 복습해야 돼. 알겠지? 됐나요? 뭐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염색체 개수 이것도 물어보겠지. 근데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이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세팅을 해볼게. 여기에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었고 여기에 대립 유전자로서 소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었다 치자. 예를 들어. 됐니?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돼 있겠니? 이 파란데 같은 위치에 당연히 대문자 A가 있지, 그지? 여기에도 대문자 A 있지. 왜? 복사됐으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복사됐으니까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다른 게 있으면 큰일 나. 돌연변이야, 이거는. 돌연변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소문자 A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소문자 A 있어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는 소문자 A 두 개 있고 얘는 대문자 A가 두 개 있겠지? 맞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소문자 A 하나, 소문자 A 하나, 대문자 A 하나, 대문자 A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이걸 이제 문제에서는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확장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성결 조건이고 이제 요 설명을 할 수 있어. DNA 복제 여부를 물어본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잘 봐. DNA가 복제돼 있으면 이 염색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돼 있어야 돼? 한 줄로 돼 있으면 돼, 안 돼? 한 줄은 하나의 정보야. 복제가 돼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동원체로 묶여 있는 거야. 맞니? 복제 여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염색체의 온전한 모양으로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그지? DNA 복제 여부를 논할 때는 복제가 돼 있는 상태가 이거야. 이 단계야. 이 두 단계. 맞지? 2단계, 2단계. 이렇게 두 단계. 복제가 아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중복해서 있지 않은 상태가 2단계와 마지막 결과 단계. 맞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있을 때는 그 어떤 유전자도 홀수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뭐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씩 더 있거든? 무조건 짝수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이렇게 해볼게. 대문자 A와 소문자 A 개수를 보면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갖고 있지. 1 갖고 있어. 상대량이야, 이게. DNA 상대량. 유전자 상대량이야. 됐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A 2개, 소문자 A도 2개 갖고 있어. 복제됐으니까 2배 돼 있는 거야. 맞지? 그랬다가 이 세포와 저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0, 2가 되고 얘는 2, 0이 됩니다. 맞지? 맞니? 얘 소문자 A 2개밖에 없잖아. 대문자 A는 없지, 그지? 얘는. 그지? 그러니까 0, 2. 얘는 대문자 A만 2개 있으니까 2, 0 이렇게 되겠지. 대문자 A와 소문자 A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가까이 세포들 얘들은 이건 0, 1, 요건 1, 0. 그지? 0, 1이나 1, 0을 가지게 되겠지. 잘 보면 복제돼 있을 때는 1이라는 홀수, 뭐 3이라는 홀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걸 표로 보고 바로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설명 안 해주니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또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모든 과정에서 A라는 유전자의 상대량 최대값은 뭐가 되겠니? 동형 접합일 때 대문자 AA면 얘는 대문자 A가 2개 있지, 그지?
그러면 이때 뭐가 되지? 4개가 되지, 4개. 맞니? 4가 최대값이야, 4가. 어떤 한 유전자에 대해서는 상대량이 4가 최대값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또. 한마디로 유전자량은 0, 1, 2, 3이라는 건 되게 어색한 수입니다. 3은 안 나와. 0, 1, 2, 4 중에 나올 거야.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DNA 복제 여부는 그러니까 염색체 모양으로 있으면 항상 복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핵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핵상이 뭐야? 핵상. 엄빠거 같이 있으면 EN이라고 했지, 그지? 얘 핵상을 EN이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럼 얘는 핵상 뭐야? 이 세포. 엄빠거 같이 있지? EN 맞아, EN. EN인데 상대량 문제 풀 때만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EN이긴 한데 복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야. EN 있는데 2개씩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나? 됐니? 그 다음에 요쪽 나눠지면 얘들은 이제 양쪽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N이고 복제는 돼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표현할게. 복제. 이거 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들 각각 4개는 다 N. 이렇게 표현하면 뭐니? 각 단계에 대해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지지, 그지?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약속이야. 알겠지? 이걸 약속 없이 그냥 어물쩡 가다가는 계속 헷갈려. 스스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구분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접근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DNA 복제리고, 그 다음에 세포별 DNA 상대량. 방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상대량을 그 표를 보고 판단하고, 아, 이런 상대량이면 어떤 이유로 이 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뜻이야. DNA 상대량 문제에서. 자, 그 다음 또 더 물어보는 거,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 한 번만 이해하면 돼. 딱 한 번만 제대로. 알겠지? 설명할 거고 오늘. 아니 그러니까 성상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세포가 수컷세포인지 암컷세포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 어떤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판단이 다 안 되는 조건도 있을 거야. 근데 보통 물어볼 때는 알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겠지, 그지? 그런 정보를 줬고 그걸 찾으라는 문제가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세포별 보유 유전자. 그러니까 봐봐, 얘는 소문자에 얘는 대문자에 이렇게 다르게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것도 추적해서 찾아내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독립, 연관, 비분리, 백. 이거는 좀 어려운 수능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낼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아니야. 아닌 건 좀 지워놔. 알겠지? 다음에 봤을 때 이거 설명했었나? 설명 안 한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지워놔. 그렇게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스킬 들어갑니다. 감수 분열 과정이 기본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야. 보자고. 핵상 이미 내가 표현해줬어. 맞지? 이렇게 써먹으라고. EN제곱, N제곱, N 구분하라고. 첫 번째 핵상. 복제 여부. 아까 이 사각형이 복제되어 있는 상태야. 맞지? 이 단계가 복제된 상태. 이걸 뭐라고? 이 세포를 뭐라고 하게? 이 세포를 요즘에 교육과정에서 잘 표현 안 하는데 표현이 없어진 건 아니야. 이거를 제1정모 또는 남모세포. 모세포, 엄마세포지, 그지? 그러니까 1분열 하는데 엄마세포야. 얘는 제1정모세포 또는 제1남모세포. 이 세포들은 제2분열을 할 엄마세포들이야. 제2정모세포, 제2남모세포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복제 여부, 얘하고 1모하고 2모세포가 복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염색체 모양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야. 그거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유전자의 DNA 상대량과 세포별 유전자 구성 익히기에서 T라고 적혀있어. 이 T를 일단 우리가 익혀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상대량 표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 봐. T가 여기 써질 거야.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질 거야. 이게 T야. T. 됐니? 이게 왜 T인데? 이게 뭐가 어떤 의미인데요? 잘 봐. 얘는 지금 유전자 구성이 뭐야? 대소지. 맞지? 대문자 A, 소문자 A지, 그지? 얘는 유전자 구성이 대문자의 제곱, 소문자의 제곱 2개씩이지.
얘는 유전자 구성이 소문자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제되어 있는 거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복제 안 돼 있는 소문자의 두 개 있으면 소문자의라고 표현하면 돼. 구분하는 거야 다. 알겠지? 해야 돼서 하는 거야. 어? 여기는 대문자 A 제곱이겠지. 따라오고 있지? 여기는 그냥 소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봐봐. 이게 T로 영역을 섹션을 나누면 요쪽 영역, 이쪽 영역, 요쪽 영역 세 가지 영역에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 각 영역의 두 세포, 세 세포가 유전자의 구성비가 각각이 같아. 서로는 다르고 각각은 같아. 무슨 말이냐? 얘가 1대1이지. 2대2도 같은 거지. 얘는 뭐야? 0대1, 0대2지, 그지? 맞지? 대문자 얘는 없으니까 대문자 얘는 0이다. 이제 0대2, 0대1, 0대1. 얘들은 2대0, 1대0, 1대0.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이걸 가르치겠니? 왜 내가 이걸 파악하라고 하겠니? 상대량 표의 비율이 같은 거는 같은 영역에 있겠네라는 걸 추론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걸 잘해야 돼. 요거는 잘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거 맞지? 이거. 그래서 야 이제 바로바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새로 나옵니다. 볼게요. 기본이지만 그림 세포와 그림이 아까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 그림. 그리고 유전자량 표는 이런 게 표야. 그지? 표의 매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세포하고 이 그림이 어떤 세포들하고 얘가 얘네 이렇게 맞춰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칭. 됐지? 매칭의 방법 기본이야. 자, 볼게. 자, 어느 정도 이해될까요, 분명히? 자, 일단은 세포들의 핵상은 우리 여기서 알지? 사나, 알지? 2n 제곱, n 제곱, n. 됐지? 끝이지? 맞지? 뭐, 어디에서 또 알아야 돼? 표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야, 표에서도. 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그걸 지금 배우는 거다. 보자. 일단, 이 표에서 어떤 세포들이 대립 유전자가 한 쌍 다 존재하면, 대립 유전자가 뭐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전자가 대도 있고 소도 있다는 거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정보도 있고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정보도 있어야 되는 거야. 왜? 한쪽에서만 받았으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와 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와 소가 같이 있다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한 쌍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세포들은 뭐다? 핵상이 2n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맞지? 자, 이 표에서 보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동시에 있는 게 니은하고 디귿이야. 니은하고 디귿 있지? 그럼 표에 뭐라고 쓰면 돼? 얘 둘 다 2n이라고 쓰면 돼. 일단 맞지? 맞지? 엄빠한테 둘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대와 소가 같이 있지. 이해돼? 그 다음에 자, 핵상은 되게 판단이 쉬워요. 그 다음 이런 2n 세포와 비교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2n 세포와 비교했을 때로 내가 설명할게. 2n 세포와 비교했을 때 봐봐. 기억은 A가 없어요. 이런 스몰 A가 없다고. 소문자 A가 없다고. 봐봐. 아니 한 개체의 세포인데 얘는 갖고 있는 유전자를 어떤 세포를 안 갖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감수 분열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걸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잃었지. 그러면 안 가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뭔가를 하나라도 안 갖고 있다는 건 반드시 핵상이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n이면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n과 2n인 세포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할게, 이게. 생각을 해봐.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봐, 이렇게. 이 기억하고 리을을 봐봐. 잘 봐야 돼요. 기억과 리을. 그러니까 이 기니디리 세포는 한 개체의 세포이긴 해. 문제에서 그렇게 줬어. 됐지? 근데 기억과 리을은 0, 1과 2, 0이지. 여기에 핵상이 2n인 거 없지? 기억과 리을은 n이지, 그지? 맞지? 근데 봐봐. 어쨌든 한 개체의 세포라면
기억세포에 있는 스몰 a가 리을세포에 없다라고 하면 뭐가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핵상이 n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하나의 개체에 얘한테 있는데 쟤한테 없다 하면 무조건 n인 거야. 없는 거는. 그지? 그러니까 꼭 2n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같은 개체의 세포에서 어떤 데 있는데 어떤 데 없으면 반드시 n이 된다. 바바박 n을 써야 돼. 일단 문제에서. 알겠니? 뭐가 없으려면 무조건 n이야. 뭐든 있어야 될 게 다 있는 게 2n이잖아. 안 그래? 뭐가 하나라도 누구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없다 하면 그 없는 거는 n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머리 쓰라고. 뇌 쓰는 시간이야, 지금. 그냥 듣는 시간 아니다. 들으면 이제 망한다. 알겠지? 자기 스스로 납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n, 2n, 2n, n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제 상태를 아까 말했잖아. 2n, 2n 제곱, n 제곱, n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리면서 표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대신에 정복 이거 문제지 쓰고 이렇게 힘드니까 2n, 2n 제곱, n 제곱, n 이렇게만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복은 생각 안 해. 복은 복제, 정은 정상인데 그냥 2n, 2n 제곱, n 제곱, n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능한 상대량을 따져볼게. 잘 봐. 아까 내가 T에서도, T자 구분에서도 얘기한 거야. DNA 상대량에 어떤 세포에 DNA 상대량이 잘 봐. 1이라는 상대량이 있다 치자. 그럼 이건 반드시 뭐지? 복제되어 있는 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복제되어 있는 이 세포에는 상대량이 1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한 개라는 유전자가 있을 수 없지. 무조건 복제되어 있으면 짝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있는 애들은 반드시 정상인 세포인 거야. 복제가 아닌 정상세포는 맨 위거나 맨 아래쪽이지. 맞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디귿이 어떻게 되냐. 이 정보로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2n이고 근데 홀수인 1이 있기 때문에 얘는 2n 정상이니까 뭐니? 이 세포가 돼야 되는 거야. 매칭이 되는 거야. 매칭이. 이 세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맞지?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 어떤 하나의 그 대립 유전자 구성에서 상대량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4라고 했지, 그지? 4. 그지? 그러니까 4라는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왜? 4가 적혀 있는 순간 그 세포는 이 세포입니다. 이거밖에 없지, 4는. 4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얘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최대값이 2지, 그지? 왜? 대문자에 하면 대문자 이거 2개잖아, 그지? 그 이상은 없잖아. 그러면 복제되면 4지? 나눠지면 또 최대값이 2야. 또 나눠지면 최대값 1이야. 맞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놓치면 이제 유전 어려워지는 거야. 잘 따라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야. 자,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놨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지? 4라는 값이 어떤 이정표다. 1도 괜찮다. 1도 그 표를 아무 정보 없이 그 표만 딱 던졌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상세포라는 걸. 왜? 뭔가를 제외할 수 있잖아. 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0 또는 2는 먼저 판단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왜? 0 또는 2는, 봐봐. 복제되어 있는 형태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정상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맞지? 얘도 정상인데 2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복제됐는데 2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0과 2부터 먼저 판단하게 되면 시간만 많이 가고 문제 틀리는 일이 생긴다고.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과 4를 봐라 라는 뜻이야. 1과 4를. 그리고 동시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데 어디에 없는지 이런 걸 봐서 핵상과 그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오케이? 이거 정리해보면 이 세포들 4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아까 말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문자와 소문자 어쨌든 대립 유전자지. 그 합이 얘는 4야. 2 더하기 2. 맞지? 4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이 세포야, 이 세포. 맞지? 양쪽에 복제돼서 두 개 있어야 4잖아. 이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대문자든 어쨌든 합하면 4잖아. 대립유전자 합이, 그지? 그 세포가 되는 거고. 아까 이거는 2n 정상세포라고 판단했고. 그러면 이 핵상 n 2개는 어떻게 될까? 봐봐. 하나는 홀수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자. 얘를 이거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어디가 돼야 돼? 얘는 얘가 돼야 되는 거 알겠니? 알겠니? 진짜? 진짜 알겠어? 잘 봐.
원래 얘가 대문자에 소문자에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없어.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어. 어우, 뜨거워. 자, 11 갖고 있다고. 숫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야. 됐지? 11 갖고 있으면 당연히 복제됐기 때문에 두 개 갖고 있어요. 맞지? 그리고 이렇게 나눠줄 때 뭐니? 이거 2를 한 묶음씩 갖고 가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 여기에 마까 2, 0 이렇게 대문자 A만 갖고 갔다고 하자. 그럼 0,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려갈 때는 이제 요거 소문자에 있는 거 하나씩 나누지지, 그지? 그러니까 0, 1, 0, 1, 얘는 1, 0, 1, 0 상대량이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기억과 리을이 어떤 위치에 속하냐 하면 기억이 이쪽이면 둘 똑같이, 그지? 이쪽이면 리을은 반드시 이거고, 기억이 이쪽이면 리을은 반드시 이거야. 맞니? 그러고 잘 봐. 이 T자 모양에서 얘 비율은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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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대1, 1대1, 얘는 0대1, 0대1, 0대1 똑같잖아, 그지? 그리고 항상 T자 모양에서는 각 영역별로는 밑에 거 두 개 합하면 위에 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밑에 거 두 개 합하면 이거 합하면 위에 거 되고, 그리고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게 돼야 되지. 맞지? 상대량을. 아니,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그 표에서 뭔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거예요. 알겠지? 사나, 괜찮아? 할만해?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 N 상태 세포들의 대립 유전자 교차 보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혼자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보면 N 상태인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치? 근데 대립 유전자 얘는 스몰 a만 갖고 있고 얘는 대문자 a만 갖고 있지. 이런 걸 교차 보유라고 하는 거야. 어느 한쪽, 서로 다른 한쪽씩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한 줄기의 감수 분열에서 교차 보유하고 있는 N 상태의 세포가 있다면 이 T 쪽에서 양쪽에 하나하나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양쪽에 하나하나. 이것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파악하고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넘어갈게. 이제 한 2페이지만 더 보면 한 10문제 중에 한 7, 8, 9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 상대의 문제를.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자고. 잘 봐. 좀 압박이 있지 좀. 보자고. 양성유전에서 유전자형을 모를 때, 유전자 동생 말고 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형을 모른다고. 양성유전이 뭔데? 양성유전이 이런 거야. 문제에서 한 종류 유전자가 아니고 두 종류 유전자를 동시에 이제 보여주면 이걸 양성유전이라고 해. 세 개를 동시에 보여주면 삼성, 여러 개를 보여주면 다성유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개만 보여주면 단성유전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두 개 이상을 보여줄 때가 많아. 특히 두 개를 보여줄 때 제일 많다고. 왜? 하나로만은 판단 안 되는데 두 개를 엮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오케이? 인호야? 이거 하면 뒤로 가서.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양성유전 유전자형을 모를 때라고 하는 건 뭐니? 어떤 세포가 있고 이게 감수 분열을 할 건데 얘가 A와 B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지금. 그걸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역으로. 이 표를 보고 역으로 찾으라고. 얘가 대소대소일지 대대대소일지 대대대대일지 소소소일지 모른다고. 그 뜻이야. 그런 문제들이 꽤 많다. 자, 일단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조건 확인. 문제 또 길어집니다. 문제 조건이 길어지는데 이제부터 또 어려운 문제든 저번에 신경실을 전도할 때나 근수축 할 때도 길어졌지, 그지? 그지? 비슷해. 길어지는데 일단은 상성 유전자 얘기가 있는지, 남녀 세포 이런 표현이 있는지 등등등 etc. 표나 그래프 전체 세포를 통해 개체, 이거부터는 이제 내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 조건 확인을 우선 해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뭐 X 염색체에 있다, 성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남자 여자를 알 수 있는지, 수컷 암컷을 알 수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별로 돼 있잖아, 그지? 쉽다. 첫 번째 표나 그래프
전체 세포를 통해 그 개체의 유전자형을 추론을 할 수도 있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야. 봐.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감수분열 과정의 세포가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 3개 나와 있어. 이 세포, 저 세포, 요 세포, 여기는 이런 세포들이야. 3개 나와 있어. 이때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걸 알 수 있는 거 찾아볼게. 봐봐. 니은은 대문자 B와 소문자 B 동시에 갖고 있지. 핵상이 2n이야. 그러고 홀수 1이 있지. 그러니까 정상세포야. 그러니까 이 전체 감수율 과정에서 맨 위에 있는 세포지. 맞지? 그림에서는. 맞지? 바로 판단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봐. 니은 세포가 갖고 있는 스몰 B를 얘는 안 갖고 있지. 또는 대문자 B를 얘는 안 갖고 있지. 어쨌든 한 개체의 세포에서 누가 갖고 있는데 누가 안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얘들 핵상이 n이야. 그 n 중에서 짝수를 갖고 있으려면 n 제곱이 돼야 돼. 결국. 맨 밑에 거는 무조건 한 개 있으면 한 1이고 없으면 0이잖아. 그지? 근데 바로 위에는 원이 복제되어 있는 상태 엄빠 염색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 2개를 각지가 한 유전자에서 2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이 있으니까 정상 n, 얘는 n 제곱, 얘는 2n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판단되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이렇게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이거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이 기니디 세포는 뭐니? 다 한 사람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세포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이 세포 전체에 있는 유전자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들의 대문자 A 있어 없어? 있지? 소문자 A도 어딘가 있지? 대문자 B와 소문자 B 어딘가 있지? 그지? 그리고 한 개체에서는 A나 B에 대해서 유전자를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돼? 한 쌍, 2개 갖고 있어야 되지. 엄빠한테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물음표가 많아서 이제 막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도 있고 대문자 B도 있고 소문자 B도 있어야 되는 유전자형이야. 아닐 수가 없지. 이게 새로 쫙 모아보면 유전자형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야, 아까. 유전자를 모두 가지면 2n이야. 그게 대표적인 뭐야? 대문자 B와 소문자 B 동시에 가지면 2n이지.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안 가지면 n이라고 했지? 그지? 그렇게 특정 유전자가 없다 하면 무조건 100% 확률로 n 세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립 유전자 교차 보유한 n 세포들이 있을 때 문제 조건에 따라 2n 세포 유전자형을 확인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대. 여기서 이거 되게 복잡한 거거든. 이거 방금 이거는 쉬웠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잘 드러나. 뭘 얘기하는 건 이 예시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시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표하고 그 그림이 나올 때 크게 문제의 그 기본 틀이 되는 조건이 이럴 수 있다.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하나의 세포에서 복제되고 2개로 나뉘고 4개로 나눈 이 세포들 몇 개야? 8개지, 그지? 한, 둘, 넷 하니까 8개지, 그지? 이 8개의 세포에 대해서 표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고. 자, 다른 거 얘기할게. 그 사람은 맞는데 요 하나의 감수분열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감수분열하는 세포들 중 모든 세포에서 보여주는 문제가 있어. 됐니? 잘 봐. 한 그림에서는 엄청나게 조건이 제한돼. 왜냐하면 여기 있던 그 유전자가 양쪽으로 가면 여기 갔으면 여기는 없는 거야. 맞지? 100% 확률로.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개체에서 이 감수분열 한 번 하니 수조번 할걸? 그지? 수억 번, 수조번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는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의 B를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대문자의 소문자 B, 소문자의 대문자 B를 받을 수 있지, 그지? 완전히 다르게 돼버릴 수 있다고. 그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걸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그림을 그려주면 보통 하나의 감수분열 과정, 이 안에 8세포 안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체의 세포라고 하면 감수분열 어디서 한 세포인지 몰라. 다 모아서 이제 본 거야, 그냥.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거 따로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요거까지 설명 이해되면 잠깐 쉬겠습니다. 봐. 잘 봐. 조심해야 돼. 대문자 A, 소문자 A 아니야. 대문자 B야. 얘하고 얘는 상동염, 대립 유전자야? 아니지. 얘는 뭐 7번, 끝에 있으면 얘는 13번 중간에 있고, 이런 유전자야. A와 B가. 아예 다른 데 있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대소, 대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소문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에 제한이 있다고. 제약이 있다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확실한 거부터 얘기해 볼게. 하나의 감수 분열 과정이라면 세포 있고, 세포 있고, 세포 두 개로 나눠지고, 네 개로 나눠지는 거 알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냥 뇌가 없어도 알 수 있는 거. 배웠으면, 봐봐. 어디 있는데 어디 없어. 어디 있는데 어디 없어. 그럼 핵상이 N이야, 둘 다. 맞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억이 EN인지 N인지 바로는 판단이 안 돼.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예를 들어서 대문자 A제곱, 대문자 B제곱인 이런 세포일 수도 있잖아. 그럼 핵상이 N이지. 그지? 근데 바로 판단이 안 된다고.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것도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노야? 오케이? 바로 앉아, 바로 앉아. 그렇지. 자세를 바로 해야지 잠이 덜 온다. 발 딱 당기고. 키가 커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건 직접 판단은 안 돼. 근데 아까 배웠던 거, 아까 대립 유전자 교차 보유라는 말을 했지. 그러니까 한 세트에서는 교차 보유한 걸 확인할 수 있어. 봐봐. 얘는 핵상이 N인데 홀 숫자리 1이 있으니까 정상 N이야. 얘는 2가 있으니까 복제 N이야. 맞지? 그리고 얘는 대립 유전자는 아니지. 대립 유전자는 아닌데 한 과정에서는 봐봐. 한 과정에서 이쪽을 대문자 A를 두 개라고 하고 대문자 B를 연결하자. 됐니?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세포는 반드시 뭐니? A와 B는 대립 유전자 아니지만 1, 0, 1, 0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되니? 아니 두 개 갖고 있으면 나눠야 되잖아 무조건. 없는 건 못 주잖아. 그러니까 0이고. 두 개 있으면 나눠야 되니까 1, 0, 1, 0 되지. 맞지? 됐지? 근데 여기는 뭐니? 0, 1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써야 돼? 여기 써야 되는 거야. 맞지? 1, 0은 아니니까 여기 써야지. 한 과정이라고 했잖아. 하나의 감소의 과정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0, 1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밀려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상대량 0, 2가 돼야 되지. 합하면 이거 돼야 된다며. 맞지? 이거 합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누면 정상세포가 돼야 되지. 맞지? 여기서 복제해서 이게 2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지. 이 세포. 이 세포가 이 세포라는 게 특정되지 그냥. 100% 하는 특정돼. 이거를 2n 제곱이라고 쓰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뭐 소문자에 대문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2 있지. 그치? 그렇다고 이게 결론만 얘기할게. 2n 제곱인지 또는 2n인지 n 제곱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야. 알 수가 없다는 게. 뭐 이거는 한 개체의 세포지 하나의 과정의 세포가 아니거든. 한 개체는 그 과정이 뭐니? 수억 개, 수조 개 있다고.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하나 지우고 다시 한번 가능성만 한번 따져볼게. 잘 봐. 세포, 띠띠띠, 따따따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적용되는 거 있어. 어쨌든 이 세 세포는 한 사람 거지. 맞지? 그러면 누구 있는데 누구 없고 누구 있는데 누구 없는 거는 핵상 N이야. 적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선택지 5개 중에 2개, 3개 날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핵상이 N인 세포가 잘 생각해봐. 핵상이 N인 세포가 소문자 A는 없고 대문자 B는 있어요. 그치? 또는 소문자 N이 있고 대문자 B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유전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세포는 소문자 A가 없어요. 대문자 B는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핵상이 N이잖아. 이누야 나가.
핵상이 N이잖아. 근데 지금 대문자 B가 있었지? 이 세포. 대문자 B가 있었지? 핵상이 N이지? 그러면 소문자 B는 100% 확률이 없는 거지.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없지. 핵상이 N이면. 사나, 혹시 이해 안 돼? 핵상이 N이라고 하는 건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는 거라서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염색체의 유전자 하나씩은 있는데 여기가 대문자 B면 여기 소문자 B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문자 B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는 엄마, 이거 하나 아빠한테 왔을 거 아니야.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은. 뭔 말인지 알겠지? 질문해야 돼. 놓치고 다 질문해야 돼.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되게 어려운 것들이야, 이거. 지금 내용. 그래서 내가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킬러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극복이 되거나 말거나. 아무리 인간 할아버지를 봐봐라.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으면 절대 못 따라가. 이거는 계속 느끼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껴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봐봐. 핵상이 N이면 B 쪽에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대문자 B가 있다면 소문자 B는 반드시 없는 거야. 맞지? 근데 혹시 A라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핵상이 N이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남자였는데 X를 안 가지고 XY 중에 Y만 가진 거야. 근데 이 A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이거는 대문자도 소문자도 없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면 상염색자를 반드시 하나 갖고 있어야 되거든? 맞지? 상은 무조건 남자도 여자도 한 쌍이 있고 핵상이 N이면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있다라는 게 되겠지. 상으로 제한하면 돼. 상염색체로 제한하면 되죠.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상염색체로 제한되면 이게 없을 때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거야. 혹시 이걸 물어봤다면 물어봤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어쩌지 하고 있어.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뭘 찾아야 돼? 이거 상성 판단하는 문제다. 상성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돼. 맞잖아. 안 그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귿 같은 경우에도 소문자 A가 있어요. 맞지? 소문자 A가 있으면 반드시 핵상은 N이기 때문에 대문자 A는 없어야 돼. 맞지? 그 대문자 B가 없지? 그지? 대문자 B가 없으니까 이거 또 물음표. 이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성염색체이면 이거 X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염색체일 때 O가 될 수도 있고, 상이면 반드시 O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봐봐. 이 니은의 세포는 소문자 A와 대문자 B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뭐랄까? 한 묶음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묶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0, 1 이렇게 되면 얘도 0, 1이고 0, 2 이건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여기 2, 0이 되고 그러면 1, 0, 1, 0 이렇게 되면 이거 합치면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맞지? 한 줄기에서 맞지? 한 줄기에서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상동이 있고 상동을 나누고 분체를 나누고 이거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가 따라간다고. 오케이? 뭐가죠? 됐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넘어갔네? 소문자 A와 대문자 B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다른 과정에서는, 얘가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래? 얘가 둘 다 가져도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 1, 1, 1,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해하지 마. 이거는 한 줄기가 아니고 한 개체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하나하나 세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왜 그러냐? 이거는 A쪽 영역이고 이건 B쪽 영역이잖아. 그럼 핵상이 N제곱이면 A쪽 영역 중에 하나, B쪽 영역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 이상해? 안 이상하지, 그지? 그게 당연히 N제곱이니까 복제돼 있으니까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핵상이 N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는 아까 말했지만 한 줄기에서는 이 세포가 2일 수도 있다고. 한 줄기에서. 아까 말했지, 그지? 한 줄기에서는 이렇게 가서 2 될 수도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한 개체의 세포에서는 요런 조건에서는 뭐니? 이걸 핵상이, 이 세포 핵상이 N제곱인지 2N제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리고 얘는 적어도 2N은 아니야. 얘가 2N이었다면 이게 그 유전자형이 어떻게 됐냐면 스몰 a, 대문자 B, 1A지 2N이지, 그지? 그러면 이 스몰 a와 스몰 b는 얘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 맞지? 다 갖고 있어야지. 없을 수 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0을 설명할 수 없어. 2N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2는 N제곱 또는 2N제곱.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지금 아까 내가 말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 문제는 다 풀어. 익숙해지면 다 풀 수 있다고.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알겠지? 복습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것 가지고 막 줄줄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상대량에 대한 특징, 요걸 좀 정리할 거야. 진시형님의. 민진이 마찬가지고,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고 계실 장세야님, 변도현님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자, 6번째. 9개 있다고 했잖아. 몇 개 안 남았지? 근데 내 장담한다. 오늘 다 못해. 조금 있으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게 있어서 다 못하는데 그래도 거의 상대량 문제 풀 수 있게 정도까지는 할 거야. 그렇게 보고.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주고 질문 받을 거야, 질문.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 반드시 물어보면서 여기서 이 설명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알겠지? 6번째. 남녀 또는 XY 염색체 유전자량.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유전자의 상대량을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 개수 분석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알지? 수컷은 XY, 암컷은 XX.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야?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모양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쌍으로 있으면서, 결정됐다면 여자라는 뜻이고, 암컷이란 말이고, 크기 모양이 서로 다른 게 한 쌍으로 모여서 결정됐다면 수컷이 될 때, 이때 성염색체의 표현을 XY, XX 이렇게 한다고. 다시. 크기 모양이 다른 게 한 쌍이 있을 때 수컷이 되면 되고, 크기 모양 같은 게 한 쌍이 있을 때 암컷이 되면 XXXY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성염색 체계를. 실제로 우리는 배우지 않지만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도 있다? GWGG 체계도 있다. GG는 ZZ. 응? 이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ZZ는 같다라는 뜻 아니야, 그지? 같은 크기 모양이 있을 때 수컷이 되고 다른 모양이 있을 때 암컷이 되면 이거를 GGGW 체계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 곤충이나 파충류 쪽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애들이냐면 여왕 머식이 있는 애들 있지. 여왕 목이 없지. 뭐 있지? 여왕 개미, 그지? 이런 애들이 GW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는 생명과학을 하고 있어. 생명과학은 뭐라고? 인간 중심의 생물학이야. 그래서 GW 체계는 아예 안 배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수컷은 XY, 암컷은 XX이다 이렇게 뭐 전제 조건 나오는 문제 많거든. 그거 안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그거 외에는 낼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건 뭘 뜻한다? 이 문제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면 되고. 여섯 번째 테마, 남녀 XY 염색체 유전자량 분석. 첫 번째, 잘 봐. 대립 유전자 쌍의 유전자량이 2대 1일 때, 이해 안 되는 거 먼저 읽어볼게. 결과 XYEN 세포이며 and 성염색체, 주로 X 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 안 되지?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이해시켜 볼게. 봐, 잘 봐. 아까 얘기했지? 어떤 세포가 있어요. 어떤 세포가 있는데, 잘 봐. 어떤 세포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동시에 있으면 이건 반드시 EN인 세포야. 맞지? 대와 소가 같이 있으면 EN이야. 엄빠한테서 다 받았어야 돼.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맞지? 그건 됐지?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그와 동시에 B는 뭐야? B는 0, 1이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B 쪽 다 모으면 뭐야? 1이지. A 쪽 다 모으면 뭐야? 2지. 그지? 그게 이 2대 1을 얘기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 A 쪽, 서로 다른 쪽에 유전자 양이 2대 1. 그러니까 이거는 2, 1일 수 있고 4, 2일 수도 있어요. 됐죠? 됐지? 2n인데 복제돼 있으면 4, 2겠지. 그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이것 때문에 반드시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 대문자에 소문자에 같이 있는 것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상염색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상에 있으면 반드시 또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얘는 성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와우! 성!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야. 맞지? 그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주로는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로 문제 내는 게 97%야. 시간 없으면 그 X, Y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웬만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X, Y 구분 안 합니다. 알겠지?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래놓고 또 학교 시험에 Y 염색체 하나 나왔다고 고소하고 뭐 그러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은 일단은 X 쪽을 보고 그게 설명이 되는지 봐라고. 그거 설명되면 끝이야. X 맞아. 100% 이제. 알겠지? 우리가 접근할 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봐. 얘는 핵상이 2n이야. 핵상이 2n이면 성염색체도 뭐니? 둘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2n이면 어쨌든 엄빠한테 받은 거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 성염색체는 XX거나 XY겠지. 이해돼? 둘 중에 하나잖아. 암컷 아니면 수컷. 근데 XX면 여기에 유전자 있으면 여기도 유전자 있어야지. 대문자든 소문자든. 그치? 합하면 2가 돼야 되는데 이건 1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뭐야? 2대 1이 됐으면 반드시 100% 확률로 이 수컷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암컷이면 합해서 2가 돼야 되거든. 무조건. 근데 수컷이면 뭐야?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면 XY 중에 X에만 있잖아. 하나만 있잖아. Y에는 그 대립 유전자가 없습니다. X에 있는 게 Y는 없다고. Y에 있는 게 X에 없다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2n이라도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된다. 수컷이고 2n이다 알 수 있고 아마도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는 1이 아니야. 그지? 지금 되게 머리 많이 써야 된다 지금. 봐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0, 2, 1, 0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로 엄청나게 많은 걸 사실은 추론해낼 수 있어. 잘 봐. 2 상관없어. 1이 있지 지금. 홀수 1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4단계 중에서 뭐야? 정상인.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단계야. 1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지?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단계지?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는 2라는 게 있을 수 있니 없니?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 다 나눠줘서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그래서 2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니? 맨 윗단계야. 맨 윗단계니까 이거도 2n이라고. 맞지? 그렇고 그러면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유전자형이 엄빠한테서 스몰 a와 스몰 a를 받은 거야. a 제곱이 아니고 AA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 여기는 지금 상동 염색체 2n인데 여기는 합해서 2가 아니고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XY 염색체 갖고 있는 애 중에 X에 있는 거 또는 Y에 있는 유전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도 바로 수컷이라는 게 들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BY라고 표현해요. Y. 왜? Y에는 아예 없는 거야, 그 B 유전자가. 그러니까 Y라고 그냥 표기만 하는 거야, Y만. B가 어디에 있는 거니, 대문자 B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압도적 대다수다. 또는 이제 이게 Y 염색체 위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BX라고 표현해야겠지.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는 뭐다? X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X라고 표현해서 X에는 B가 없다. 이걸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둘 다 지금 이 정보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합쳐봤어. 근데 2대1이야. 맞지? 2대1이야. 어느 한쪽은 대문자 소문자 다 있어. 그러면 2n이야. 근데 그러면 2대1에서 1은 뭔데? 이거 상염색체로 설명 안 돼. 이거 성염색체 있어야 돼. 근데 성염색체라도 여자면 XX 두 개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 1을 설명할 수 없어. 이거 수컷이야. 맞지? 수컷이고 그 1이 있는 게 아마도 X 염색체 위에 있을 가능성이 97%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성염색체가 X인 경우, 아마도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X인 경우 이 뜻인데, 여자는 X가 뭐니? 두 개 있지. 이 두 X를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았으니까 크기 모양 같지만 여기 있는 유전자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야. 여기 대문자 있고 여기 소문자 A 있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여자는 X 두 개, 남자는 뭐니? X가 반드시 한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남자의 핵상 N인 세포에는 Y 염색체가 있고 X가 아예 없을 수 있잖아. XY도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상동이니까 둘 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핵상 N이잖아. 감소문열에서. 맞지? Y만 있다고 하면 X에 있는 유전자 자체가 뭐니? 아예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0, 0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예 둘 다 없는 거. 대문자도 소문자도 없어. 이 말은 뭐다?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데 뭐다? Y만 갖고 있어서 X에 있는 유전자가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아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 내가 뚜둑. 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연속이라서 그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까지는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볼게. 내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봐봐. 우리 지금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라고. 시작할게. 나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볼 거야. BB 다 있어. 2n이야. 근데 합이 4야. 2n 제곱이야. 여기 00 반드시 n이야. 그리고 1이 있으니까 정상 n이야. 얘 다 있어. 2n이야. 그리고 1이니까 정상 2n이야. 얘는 한 사람의 세포인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 반드시 n이야. 됐지? 끝. 됐니? n이고 정상이지. 그걸 알 수 있지. 우.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니? 봐봐. 우리 배운 거, 방금 배운 거 이거. B쪽은 4인데 A쪽은 2지. 그러니까 1대2지. 맞지? 1대2면 이 둘 다 동시에 있는 건 아마도 상염색체 있다고 하면 얘는 뭐지? 상이 있으면 얘도 합이 4가 돼야 돼. 근데 2대1이니까 얘는 성염색체 있는 거야. 맞지?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야. 맞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아예 없는 거 보니까 아예 Y만 하나 갖고 있어. 그지? Y만 하나 갖고 있고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 없잖아. 없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런 핵상 N인 세포가 되는 거지. 어디 갔냐? 여기. 그지? 두다닥 이렇게 빨리 풀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얘는 그러면 뭐야? 핵상이 N인데
x 더 x, y 말고 x 하나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냥 각 번호에 대해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x를 갖고 있는, 얘는 y를 갖고 있는 100% 확률로 찍으려면 이 얘와 얘는 성염색체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맞지?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어떤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서 어떤 데는 있는데 다른 걸 갖고 있을 때가 없다. 이게 설명이 되잖아. 그지?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고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위에 거 이거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야. 우리 정리를 해본 거야. 정리.